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림들을 소개하려고. 와, 대박이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림들, 바로 인상주. 와. 인상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속에 새기는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아, 진짜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아이돌 남자가 앞에서 걸어오고 있다. 네. 여러분 어떤 느낌 받습니까? 조각상이다. 그렇지. 뭔가 마음속에 확 박히는 그런 느낌 들죠. 네. 그러면 때 마음속에 인상이 남았다. 이렇게. 네. 친구의 얼굴을 딱 봤는데 어느 순간 평상시 볼 때는 몰랐는데 네. 이 친구가 화장을 살짝 하고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와, 이쁘다. 이거 뭐야? 화장빨. 인상적인 거야. 알겠죠? 인상적. 알았죠? 네. 그래서 인상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 거. 자, 그런 거예요. 자, 인상주의란 바로 전통적인 대화 기법을 거부하고 색채,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두는 미술 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그렸냐면 화실 안에서 대상을 거의 똑같이 묘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반장을 그릴 때 반장을 똑같이 닮아야 돼. 아이고. 비교해봤을 때 야, 이 친구 그렸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안 닮았어? 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어요. 아이고. 대상을 재현하는 데 중점을 뒀던 예술들이었어요. 근데 인상주의는 무엇을 그렸냐면 무엇을 그렸을까? 생김새? 무엇을 그렸냐면요. 빛과 함께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했지 않았을까요? 박수 한번 치주세요. 이야. 박수. 맞아. 인상주의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빛을 그렸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 사람들은 물체에 떨어지는 가시광선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생각했어요. 빛을 그려. 우리 민서가 네. 민서가 아침에 거울을 딱 볼 때 아침에 그 해 뜨는 그 일출 빛에서 네. 거울을 볼 때하고 저녁에 일몰 빛에서 거울을 볼 때하고 자신의 얼굴에 비춰지는 색 조각 다름을 느낍니다. 밤에 볼 때하고 한낮에 볼 때하고 여러분의 얼굴빛은 달라집니다. 맞습니까? 네. 요점에 인상주의는 주목합니다. 와. 빛에 따라 시간에 따라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대상을 포착해서 그리는 기법입니다. 인상 기법. 왜 이런 기법을 사용하게 되었는가 하면 그때 당시에는 산업혁명 시대였습니다. 전기기관이 발명돼 가지고 전기기관차가 막 다니고 교회까지, 그 전까지는 마차를 타고 다녔는데, 그러고 그 사람들이 전기기관으로 이렇게 가동되는 공장들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도시로 모여듭니다. 도시가 계획적으로 설계되지고 도로가 크게 닦이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상주의에 영향을 주게 된 게 뭐냐면 사람을 똑같이 묘사할 수 있는 기계가 발명됩니다. 와. 그게 뭐지? 카메라가 발명됩니다. 이야, 대박인데. 카메라 발명됩니다. 이때 화가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들이 설 자리는 어딘가? 카메라가 너무 정확하게 찍어내니까. 인상주의 화가들은 기차를 타고 나가서 바로 교회에서 하루 만에 짝짝짝짝짝 그림을 그리고 돌아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그림을 그리겠다. 빠르게 그림을 그리는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까지는 화실 안에서 그리던 것을 야외에 나가서 사생을 하게 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갖다가 관찰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인상주의 화가는 시시각각 변하는 빛을 관찰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여러 장의 그림을 그립니다. 아침빛에서 그려본 거, 점심빛에서 그려본 거, 저녁빛에서 그려본 거. 뭐네? 모네. 그걸 어떻게 알았어?
깜짝이야. 이렇게 다른 어떤 느낌의 빛들을 캐치해서 그리기 시작해요. 요게 산업혁명 때문에 가능했다. 와, 왜? 대박. 기차를 타고 근교에 나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인상주의 작가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요 인상주의 작가들은 그런 그림의 경향을 가지고 빠르게 그린 그림으로 우리나라는 국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화가들의 등용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살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살롱전에서 수상을 해야만이 전시를 해주고 순위를 매겨서 상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죠? 이때 당시에 살롱전에 이 인상주의 화가들이 출품을 쫙 해보는데 전부 다 떨어집니다. 미완성이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완성이 안 됐잖아. 이렇게 평가받아가지고 전부 다 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철학을 굽히지 않고 바로 그 살롱 맞은편에다가 카페 공간을 이렇게 대여해가지고 낙선전이라고 떨어진 사람의 전시를 그쪽에서 열어버립니다. 낙선전. 거기에 모이던 사람들이 인상주의 화가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화가 6명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 자, M자 머리를 하고 있고 눈빛이 아주 강렬한 사람, 네. 수염이 덥수룩하고 고집이 엄청 세게 보여. 이 사람 누굴까? 만해. 누구? 만해. 딩동댕 만해입니다. 만해. 와우. 만해. 박수 치세요. 만해. 박수. 그다음, 자, 바로 또 이 사람. 약간 건장한 느낌이 들고 수염이 아주 멋지게 딱 길러 있는 이 눈빛이 강렬한 이 할아버지 누굴까? 모네. 맞습니다. 모네입니다. 모네. 와. 모네. 모네도 알아. 그 다음에 또 이 사람. 수염이 약간 틱틱틱 나오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길쭉하고 코가 기다나요. 광수 비슷하게 생긴 중년입니다. 중년의 아저씨. 이 사람 누굴까? 드가 딩동댕. 자, 그 다음에 여기 진짜 고집이 세 보이고 사각턱을 딱 가지고 그게 이 아저씨 누굴까? 초성인트 리을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 고급지시네 이름. 그 다음에 이 할아버지 피사로. 코가 길면서 수염이 피사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신사 비슷하게 생긴 금발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배가 팍 나온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은 이 중년의 아저씨 시슬레라는 사람입니다. 이 6분이 인상주의를 이끌었던 화가들입니다. 먼저 마네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작가는 마네 적어주시고 제목은 풀바디의 점심 식사입니다. 소장처는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이 되겠어요. 이거 적어주시고 이 작품을 사롱에 출품하게 됩니다. 마네가. 그런데 사롱의 심사위원들이 엄청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왜 숲에서 여자가 빨가벗고 있는 누드를 그렸는가? 그런데 남자들은 왜 정장을 입고 있는가? 너무 태폐적이다 라고 평가받습니다. 그래서 낙선시켰죠. 근데 마네의 그림은 누드는 그 이전 시대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도 누드를 다 그렸습니다. 신화에 나온 비너스를 누드로 그렸죠. 근데 마네는 현실에 있는 장면에서 누드를 그렸다는 게 큰 흠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미완성됐다고 평가받습니다. 그 전까지 그림들은 덩어리감이라고 해가지고 그림에서 입체감이 살아나는 그런 형태로 덩어리감을 만들어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마네의 그림은 평면적입니다. 왜? 직접 보고 그리다 보니까 햇빛이 비춰져서 강하게 빛나는 부분은 다 평면의 형태로 가버립니다. 마네는 뭘 효과적으로 구현했냐면 이 신사의 검은색 옷과 하얀색 그 여인의 살결이 강렬한 대비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기를 원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뒤쪽의 숲들도 숲의 햇빛에 의해서 이렇게 두리워진 그늘로 쫙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뒤쪽에도 풍경화를 잔잔하게 잘 묘사를 한 아주 수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실주의와 인상주의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작품입니다. 인상주의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완벽한 인상주의로 넘어가는 그림을 한 점 더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누구의 그림일까? 모네의 그림입니다. 모네의. 제목은 파라솔을 든 여인이고 소장처는 워싱턴 국립미술관입니다. 모네가 기차를 타고 야외에 나가가지고 사생을 그림을 막 그리고 있는데 자기 부인이랑 장남 큰아들입니다. 아들이 점심 식사를 가지고 옵니다. 파라솔을 들고 모네에게 식사를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을 그대로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렸어요. 경쾌한 터치와 그리고 빠른 속도로 작업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전 그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풀파디의 점심 식사하고 파라솔을 든 여인하고 어느 게 더 밝은 그림입니까? 파란색. 훨씬 밝아지죠, 그죠? 그림의 어떤 색조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인상주의.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정도 어둡기보다 더 어두웠어요. 실내에서 그리다 보니까 어두워진 어떤 느낌, 그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실외에 태양빛을 보고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밝아집니다. 새로운 시각에 눈을 뜨게 하는 게 바로 인상주의입니다. 여러분은 이 그림과 이 그림 중 어느 그림이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요게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까? 왜 그런지 압니까? 색채가 밝아.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감성은 현대인입니다. 아, 그지? 그래서 현대인의 감각으로 넘어오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간의 시각적 아름다움을 인식하는 그 미학을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인상적. 그 다음 비슷한 톤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누구의 그림이냐면 누구의 그림일까? 르누아르의 그림입니다. 제목은 그네라는 작품입니다. 그네.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인상주의 작가의 그림들을 아주 많이 수집해가지고 미술관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 오르세 미술관은 전기기관차가 다닐 때 파리의 기차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기관차가 사라지면서 오르세 그 전기기관차 역을 미술관으로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엄청난 미술관이죠. 자, 르누아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일상의 행복을 표현하는 화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의 행복. 그네를 타고 있는 이 일상적인 그 놀이, 유의를 르누아르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장면을 그대로 빛에 의해서 포착해가지고 빠르게 그려냅니다. 이 빠르게 그려냈을 때 빛이 부서지는 그런 바닥의 느낌들과 여인의 옷에서 딱 비추는 빛의 느낌, 그리고 패턴이 이렇게 딱 흘러가는 이런 느낌들까지 아주 질서정연하게 잘 표현하고 질감까지 느껴지면서 행복한 느낌이 색조 속에 담겨서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누구의 그림이다 이거? 발레 수업이라는 이 작품. 작가는 바로 드가가 되겠습니다. 드가는 인상주의 화가지만 밖에서 그림을 많이 그리기보다는 실내에서 많이 그렸습니다. 드가는 발레리나는 무희들의 그 동작과 그 몸매의 그 바디라인 이런 것에 매혹돼 가지고 그거를 드로잉하면서 끊임없이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오는 자연광의 빛을 탐구한 사람입니다. 드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생의 대가다. 이 사람만큼 빠르고 정확하게 인물을 대생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던 에드가 드가 발레하는 무희들을 수도 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이 대표적인 작품이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피사로, 몽마르트 대로의 겨울아침. 이 피사로라는 화가 아까 수염이 덥수룩한 할아버지죠. 피사로는 요 자리에서의 풍경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수도 없이 많이 그렸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새싹이 쫙 돋아가지고 포르스름한 느낌의 그런 느낌을 그렸고, 계절에 따라 변하는 요 자리에 요 풍경을 색조가 달라지는 것을 연구해서 그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에 파리는 이렇게 도시를 정비해서 커다란 대로를 만들어서 산업이 활성화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사이즈는 굉장히 작습니다. 74 곱하기 91, 1m 안 됩니다, 한 변이. 이 작은 사이즈의 그림이 이렇게 대각선 구도로 그려졌을 때 굉장히 웅장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누구의 그림이다? 피사로의 그림이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대표적인 나가 시슬레의 작품입니다. 르부시엔의 마신길이라는 작품입니다. 시슬레의 르부시엔의 마신길이라는 작품인데, 하얀색 눈이 온 이 길의 풍경을 쫙 대각선 구도로 표현한 그런 느낌입니다. 시점이 좀 낮아가지고 그렇게 웅장한 느낌보다는 약간 앞쪽으로 가는 집중감이 더 느껴지고, 흰색 눈과 검은색 나무들의 그죠? 요것들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런 느낌의 따뜻한 어떤 인상주의적 풍경. 오늘 수업은 요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요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인상주의의 맛을 보셨습니다. 끝.